아, 마이크 저거 갖고 가지 말라고? 저 눈에다 크게 써붙일까 봐. 눈 높게. 자바라 잠글 때. 가져가는 큰 놈밖에 없어. 누가 같이 가시니까. 월요일 화요일. 자, 봅시다. 금쟁이. 오늘 금쟁이부터 일단 했죠? 자, 금지 행위를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여기 거를 보죠. 자, 여기 거 보면, 자, 제가 금쟁이가, 자, 매, 무, 수거이겠죠? 수거겠습니다. 자, 봅시다. 저, 중개대상을 매며, 무등록업자 알면서 어려버리기 명령, 초과소수 거주되네. 자, 이제는 계속 머릿속에다 굴려야 돼요. 그 다음에 3-3은 증직, 쌍투, 이렇게 했죠. 투, 시중, 이렇게 했어요. 중개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특이조장, 시세부당영향, 중개자.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36번 한번 보죠. 36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공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그런 것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33조와 관련된 금쟁이거든요.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인데, 근데 문제가 금지되는 거, 이 금쟁이뿐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까지 어떻게 돼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돼. 자, 봅시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된 이랬죠. 그러면 기억에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소속 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지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럼 명칭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하는 행위. 중개대상물 광고하는 행위. 중개대상물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업공개사.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 광고를 소속공개사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금지행위에 들어가는. 여기 금지행위는 아니에요. 이게 33조 금지는 아니지만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것도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매매업 이거 있죠? 매매업. 그 다음에 또 시세 부당 영향 여기 있죠. 시세 부당 영향, 시세 부당한 영일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있죠. 자, 그러면 금지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세 개죠. 이 문제 작년, 재작년 문제거든요. 많이 틀렸어요. 자, 이유 왜 많이 틀렸을까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아니에요. 디귿, 리을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본 걸로 이해했냐면 이것만 물어본 걸로 이해한 거예요. 자, 지금 디귿, 리을은 여기 이거 있죠. 금쟁이. 이건 잘 외워놨어요. 근데 니은이 하는 거를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인데 소속공개사 금지되는 거죠, 니은도. 근데 이거를 여기 거만 해당되는 걸로 해가지고 디귿, 리을만 찍은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 푸는 데서 한 개의 문제를 더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유형이 나오는구나. 이런 유형을 또 파악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38번 문제 보죠. 35번.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특정 동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죠.
할 수 있는 거죠. 상가 전부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주권 등을 기재하여 인쇄놓은 양식에 매매대금 지급기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임대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증서, 상가 분양계약서, 증서인가요, 아닌가요? 증서 아니에요. 증서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증서하면 뭐가 증서라고 그랬죠? 증서하면 네, 청약통장. 그래서 증서 아닌 거, 분양권 증서 아니다. 그 다음에 뭐도? 상가 분양계약서도 증서 아니다 그랬죠. 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직접 거래 이거 효력규정이라 그랬던가요? 단속규정이라 그랬던가요? 그렇죠. 단속규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속규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거래 효력은 있죠. 네, 처벌은 받지만 그 단속규정은 효력은 있대. 법엔 위반된다 그랬죠? 그 처벌은 받지만 효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이다. 자, 5번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투기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기 조장이죠? 금지행위이죠. 어때요? 불만해요? 근데 요거 4번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요것도 헤맵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 자, 그러면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횟수가 몇 회예요? 35회. 작년 문제입니다. 자, 작년 문제인데 이 금쟁이와, 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잘 보세요. 요 금쟁이, 지금 어무바이 금쟁이 있죠? 요거와 개업공개사 금쟁이,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뭐를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이거 물어본 거죠? 개업공개사 업무방해,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금쟁이와 섞여버리면 나중에 헷갈려 버린 거죠. 자, 중개거래인과 직접거래,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죠. 자, 안내문 온라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요거 여기에 해당되죠.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자, 그 다음에 정당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대 성물에 대한 정당 표시하고 방해. 요거 5번째죠. 자, 그리고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를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외자와 공동중개, 이거 뭐죠? 왕따, 공동중개, 이거 어디에 해당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죠. 그렇게 구분을 시켰는데도 작년에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직접 거래는 그래도 구분이 갔어요. 근데 리얼을 구분을 못 시켰더라고. 리얼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체 구성해서 왕따 시킨 거 있죠. 이게 여기에 금쟁이가 아니고 여기 개업공개사 등, 안 내려가. 자,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이 두 개가 비교돼서 나올 수도 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와 그 다음에 업무방해 금쟁이가 분리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금쟁이는 이 정도까지만. 하나만 더 풀고 갈까요? 그냥 40번. 다음 중. 자, 40번 문제 보죠. 다음 중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 알선. 청약통장 뭐죠? 증서. 금쟁이죠. 형벌. 3-3. 자, 2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중개사 외의 건축 자재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 금쟁이 해당 안 되죠. 예, 겸업 가능하죠. 법인 안자가 또 법인 외자가 하면. 자, 이 문제를 읽다 보면
건축물의 매매 이렇게 읽혀져요. 나중에 보면. 예, 그게 착시 효과를 자꾸 노리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이게 아니고 중간 생략 등의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전매를 중개했는데 차익 올리지 못했습니다. 차익 올리지 못했어도 위반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업중개사가 은행으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법정한도 초과하는 당좌수표 교부받았으나 부도 처리됐어요. 받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돌려받은 거예요. 부도 나가지고. 자, 이것도 위반된다. 이거는 판례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아까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도 위반된다 그랬죠? 그와 관련된 판례 2도 한데 뭐냐면 자,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당좌수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예. 네. 요즘 분들은 당좌수표가 뭔지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없어졌거든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당좌 예금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 수표를 써요. 지급길 쓰고 지급길 몇 월 며칠 쓰고 그거를 끊어주면 그 지급길에 가서 은행 가서 당좌 예금 안에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요. 안 주면 부도난 거죠. 그래서 당좌 수표로다가 보수를 받았어요. 초과해서. 근데 부도났죠? 그걸 돌려준 거예요. 돌려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재판 싸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것도 초과수수다. 못 받았고 돌려줬지만 더 받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개업중개사가 단체 구성해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외자와 공동중개자 여기 중개제한 이거죠. 자, 이제 금제에는 요 정도. 자, 이제 교육 부분 보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개업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 아니다. 자, 봅시다. 개설 등록할 신청하는 법인의 자, 사원 또는 임원이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으로 나눠지죠? 이때 이 공인중개사 아닌 사원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래도 받아야 돼요. 사원임원은 다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자, 공인중개사 이건 아니건 무조건 사원임원 모두 받아야 돼요. 이번에 개업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죠? 28, 32 이렇게 됐죠. 아, 쉬운 거예요, 이거. 뭐 식시소리 나올 필요 없어,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건. 이 정도면. 정말로 식시소리 나오는 문제도 있어, 이게. 자, 3번에 중개보존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상 포함된다. 아예 중개보존은 실무교육 소리가 나면 무조건 틀려요. 중개보존은 직무교육이지, 그죠? 실무교육이 아니죠. 자, 4번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등록관청은 개업, 공정 등에 대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비용 지원이 어느 교육에서 나온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에서 나온다. 자, 5번에 소속공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맞아요? 4번 맞다 그랬잖아. 아, 그거 5번 틀렸겠죠? 아, 이거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그죠? 예. 네. 자, 이거 왜 틀렸어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의사. 자, 43번 문제. 옆에 이제 43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네. 자, 보세요. 지금 교육의 이름이 자꾸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틀려요. 순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 신고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되죠? 받지? 나갔다가 몇 년 이내 다시 들어오면 1년에 다시 들어오면 안 받는다 그랬죠? 예,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시도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통제해야 한다. 실무교육이 빠져요. 2개월. 연수교육이 실무교육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맞아요. 왜 거는? 왜냐면, 자, 일단은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았죠? 2년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뭘 받아요? 연수 받죠? 그 연수 받았죠? 또 2년마다 또 받아야지만 되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이렇게 되면 맞아요. 자,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 자, 연수교육은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럼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 뒤에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거 안 받느냐? 그건 아니죠. 연수교육 받으면 또 받아야죠. 네, 그래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이건 맞아요. 자, 이해하셨나요? 네,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또 2년이 되기 2개월이죠. 네, 거기서 틀린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연수기 시간. 네, 그리고 이건 직무교육 시간이죠. 연수기 시간은요? 16. 그렇죠. 16. 자, 5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존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갔다가 또 똑같죠. 몇 년에 다시 들어오면 1년 다시 들어오면 안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육 문제를 46번으로 가겠습니다. 46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갑과 그 다음에 갑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개사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갑과 을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 후 한 채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시도사가 실시하는. 이렇게 해줘야죠. 자, 지금 교육을 잘 보세요. 문제가 딱 한정되어 있어요. 누가 실시한다. 시간은 얼마다. 대상이 누구다. 뭐 이런 거 있죠. 거의 거기서 다 교육의 차이가 있었죠. 거기서 그 차이점에서 나온 거예요. 자, 니은 갑이 중개를 의뢰받아 을이 의뢰 중개령으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을은 갑과 함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맞는 내용? 틀렸는데요. 예. 및. 어때요? 아까 씩소리 나온 게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자, 이게 지금 몇 회예요? 그렇죠. 제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및 또는 막 얘기하죠? 그게 틀린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것에 을이 갑과의 고용관계를 종료신고 1년 이내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설 등록 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게 나갔다가 몇 년에 다시 들어오면 네, 그러면 교육받지 않죠. 틀린 거 뭐예요? 다네요. 네. 이렇게 요즘은요
문제가 나중에 이게 제가 9월달 모의고사 연습할 때 되게 많이 강조할 건데 다 틀린 거, 다 맞는 게 나와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예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다예요. 이런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 정도는 있겠지. 다는 아니고 하나 정도 있겠지. 그 어거지로 틀린 걸 막 맞춰내요. 아,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느낌에, 이건 이제 문제는요, 나중에 오면 느낌으로 푸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느낌에 다다 그러면 다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수 부분 보겠습니다. 자, 99페이지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B씨의 소지하는 을소유 건축물 그중 주택면적의 3분의 1입니다. 대하여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부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부서가 이제 좀 복잡하죠. 자, 그럼 봅시다. A 중개사무소가 A시에 있고, 자, 그 다음 B시에 소지하는 을소유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중 주택면적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주택면적이 건물이 있는데 주택면적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주택이 아니고 상가죠. 얼마 이상이 주택이라면? 예.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라면 주택요율 적용한다 그랬죠. 예, 근데 3분의 1이면 주택요율이 아니고 뭐다? 예, 상가죠. 자, 이건 보수 쪽으로 좀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뭘 해주는 거예요? 그냥 0.9. 근데 조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죠. 자, 주택이면, 자, 이게 문제가 뭐예요? 주택이면 사무소와 대상물이 다르죠. 사무소 대상물이 다르니까 조례가 어떤 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주택 외니까 그냥 그거 조례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0.9.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뭐죠? 동일이죠.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 자, 칠판을 보세요. 기억 안 나는 걸 대비해서 한번 다시 보여줍니다. 자,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동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뭘만 받아라? 매매만 받아라. 지금 이거는 임대차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제 해결 다 끝났어요. 복잡하죠? 중개보수 문제 중에서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자, 갑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죠. 그 을과 병이 뭐야? 매도 매수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다 양쪽으로 다 받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 못했다고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년에 갑은 B씨가 속한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받아야 된다. A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주택 아니다. 그러면 조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A씨, B씨 따질 필요 없어. 조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얼마? 0.9%로 하는 거죠. 응용 문제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예, 동일 나왔으니까 임대차 받으면 안 되죠? 매매만. 그 다음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적용한다. 주택이 아니고 주택 외.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돼요. 어때요? 풀만해요? 이건 응용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응용력이 길러질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3번 문제 볼까요? 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와 은행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된 날로부터 한다. 약정이 없죠. 보수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되죠? 계약 체결은 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행사하는 시점이고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어떻게 된 날?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이죠.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와 예치와 관련된 실비 두 가지 나누죠. 권리관계 확인은 누구한테 받는다? 권리 매도나 임대. 얘 누구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넘기려고 하는 2번 맞는 거죠. 자, 매수나 임차는 누구예요? 권리 취득 의뢰인. 그러니까 매도 임대는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했을 거예요. 매도나 임대 이게 저번 주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매도 임대는 권리를 넘기려고 하니까 이전 의뢰인이고 매수나 임차는 권리를 가지고 오니까 취득 의뢰인인 거죠. 2번이 맞죠. 자, 그러면 3번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 한도는 시도 절에 정한다. 주택 외가 아니고 주택의 외자가 빠져야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착시 현상을 주는 거예요. 외자가 보이니 안 보이냐에 따라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4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차문 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의 실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주택 외, 자, 주택의 주거용 뺍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쌍방을 각각 받되, 자,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천문의 9이다. 합산해가지고 0.9가 아니라 일방으로부터가 0.9죠. 그럼 합산하면 얼마예요? 1.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장난 치는 건데,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5번.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B씨의 소지하는 을소유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인데요. 82고 상하수도시설 갖췄고요. 그 다음에 또 부엌 갖췄고 화장실, 욕실이 있습니다. 대하여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을 의뢰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일단 무슨 용이에요? 85 이하니까 그 다음에 또 부엌 화장실 욕실 갖췄죠? 주거용도죠. 그러면 매매니까 0.5 임대차 0.4죠? 보면서 협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에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씨가 속한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자, 실비는 나머지는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기억 맞는 거죠. 실비. 자, 여러분들이 주택도 시도 조례 정하고 실비도 어떻게 한다? 나머지 조례 정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안 보여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환료율을 거래금액의 1,5의 5이다. 예, 맞죠? 아까 1.5로 5, 임대차 1.5산이 그랬죠? 그 다음에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받을 수 있다. 양쪽 다 받는 거죠. 그리고 주택의 중개보수는 보수 실비 규정 적용한다. 주택이 아니고 별개라 그랬죠? 그래서 시도조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는 완전히 별개다 그랬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에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이서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맞아요? 일단 동일이 몇 개 나왔어요?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이서의 거래가 동일 기회라 쳤죠. 동일자가 몇 개 나왔어요? 총 3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자, 다시 여기 동일. 됐죠? 자, 2번. 그래서 1번 맞는 거예요. 2번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된 중도금 프리미엄 합산금액을 거래가를 보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분양권 할 때는 기납입된 게 피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자, 3번에 교환계약의 경우 뭘 기준으로 한다? 큰 대상물, 큰 가격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상하 수도를 갖춘 입시 부엌, 화장실, 욕실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에 대한 상한율은 1,000분의 5이다. 매매는 6,000분이고 임차는 1,000분의 매매는 1,000분의 5, 임대차 1,000분의 4.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헷갈리게 나네. 아, 원래 다 문제가 다 이런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내용은 쉬워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계산 문제 한번 보죠. 자, 일단은 105페이지에 11번 문제를 볼까요? 계산 문제 풀 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보안 리스트 발견. 자, 계산 문제 한번 보죠. 이때 뭐냐면 일단은 누구로, 자, 이건 꼭 기억해놔야 돼요. 누구로부터 받느냐? 받을 대상. 그 다음에 주택은 반드시 뭐가 명시되냐면 한도액이 명시될 거예요. 한도액 있음, 한도액 없음, 한도액 얼마 이런 식으로. 한도액. 자, 받을 대상 누구로부터 받느냐?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자, 일단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누구부터 받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그렇죠. 이건 양쪽 다죠. 왜? 기본적으로 양쪽 다 받으니까. 자, 그럼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이거는 한쪽이죠. 자, 이전 것은 결국은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 이렇게 된다면 양쪽 다고,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면 일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도액. 한도액은 꼭 보셔야 돼요. 한도액이 제시됐는지 안 됐는지. 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X시에 소지하는 주택면적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다. 공시사법령상 개업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부 채권대. 이게 25의 문제거든요. 아까 문제 푼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2번 문제랑 비슷해요. 2번은 몇 회요? 31회. 근데 11번은 25회입니다. 이거 문제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3분의 2는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에요. 뭐였죠? 주택 왜? 그러면 뭘 갖고 계산하면 돼요? 0. 최대 이거 갖고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자 거기 보니까 친절하게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딱 조례가 딱 나왔어요. 계산을 여기 주어진 거 갖고 계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만 주택만 적용되는 거죠. 주택 외에는 조례 적용이 안 되죠. 이거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이거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